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의 FSD를 알아보기 위해 야외 주차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는 FSD의 모든 기능을 한번 다 해볼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소독과 열 체크를 통해 안전하게 촬영했습니다. 함께 나온 차량은 FSD의 기능을 추가한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트림이에요. FSD는 풀 셀프 드라이빙의 약자입니다. 오토파일럿보다 한층 더 진보된 개념의 시스템인 겁니다. 현재 완전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기능이라는 게 아니라 향후 완전 자율주행 기능까지 된다는 의미입니다. 완벽히 사람을 대신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기능은 테슬라가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FSD 기능은 차량을 주문할 때 900만 원대의 금액을 추가해서 선택하는 유료 옵션 상품이에요. 주문 후에 추가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잘 알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하시기 바랄게요. 처음 이 FSD 기능을 주문할 때나 홈페이지에서 보시다 보면 이 FSD 옵션을 반드시 추가해야 오토파일럿을 사용할 수 있나 보다 할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테슬라 차량에는 훌륭한 오토파일럿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FSD는 기본 오토파일럿 기능에서 좀 더 진보적인 기능이 추가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토파일럿은 오토스티어와 트래픽 어웨어, 크루즈 컨트롤의 핵심 기능이고 기본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의 속도에 맞춰서 정지 또는 출발하거나 끼어드는 차량에 반응해서 차량의 속도를 조절하는 거고요. 오토스티어는 차선이나 장애물, 사각지대를 인식해서 조향 등의 차량 제어를 위해 핸들을 움직여 운전자를 보조해주는 것이 오토스티어 기능이에요. 운전 중에 스티어링 휠 오른쪽 레버를 한번 밑으로 내리면 크루즈 컨트롤, 2번 연속으로 내리면 오토스티어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화면에 두 가지가 다 파란색으로 나타나야 오토파일럿이 정상적으로 실행된 겁니다. 여기에 FSD 기능을 추가하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는 오토파일럿 사용 중에 깜빡이를 켜면 상황을 보고 차선을 변경하는 자동 차선 변경 기능, 비어있는 공간을 보고 알아서 주차해주는 자동 주차 기능, 내가 있는 곳에서 차량을 부르는 서먼 기능, 휴대폰 앱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차를 호출할 수 있는 스마트 서먼 기능, 마지막으로 고속도로에서 원하는 위치에 내비를 찍으면 경로를 따라 알아서 주행하는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NOA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동 차선 변경 기능을 사용해 볼게요. 비교적 차선이 뚜렷하고 큰 도로에서 하시길 추천합니다. 오른쪽 레버를 2번 따닥 해서 오토스티어 활성화. 스크린에 파란 아이콘을 확인한 후 방향 지스팅을 켭니다. 와우! 차량이 알아서 차선을 변경하네요. 단, 국도 2차선에서는 1차선으로 차로 변경을 하진 않습니다. 두 번째, 자동 주차 기능. 참고로 이 기능은 차선을 잃는 게 아니에요. 공간을 인식해서 주차를 하는 방식이에요. 차량의 센서를 통해 주차 경로를 읽을 수 있게 되면 스크린에 P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P를 누르면 주차를 시작합니다. 스티어링 휠을 여러 번 돌려가면서 꽤 잘합니다. 직각, 평행 주차 다 해요. 조금 불안하시다면 P를 누르기 전에 밖에서 공간을 확인하시는 것도 좋겠어요. 오, 이야, 잘하는데? 오, 조금 더. 아니, 이게 핸들이 움직일 때마다 무서워. 세 번째, 차량 호출 기능입니다. 호출 기능은 터치스크린 오토파일럿의 차량 호출 설정 부분에서 먼저 설정을 하세요. FSD 기능이 추가되지 않은 차량의 스크린을 보면 오토스티어 활성화 버튼이 제일 위에 하나가 나와 있고요.
FSD 옵션이 있는 차량의 스크린에는 오토 스티어 버튼 아래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차량 호출 버튼과 세부 설정 메뉴가 추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다 활성화를 해놓고 차량 호출 설정을 눌러볼게요. 이건 정지할 물체와의 간격 설정이고요. 호출 거리는 주차 공간으로의 진입이나 진출했을 때 이동할 수 있는 최대 거리예요. 측면 간격 좁음으로 하면 좁은 주차 공간 진입을 허용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불안하긴 해요. 마지막, 컨티뉴어스 프레스 모드를 아니오로 하면 키팝이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호출이나 차량 내부 주차를 할 때 버튼을 길게 누르지 않아도 차량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차량 내부 주차라는 건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왜 주차 공간이 너무 좁아서 동승자를 먼저 내리라고 할 때 있죠. 테슬라에서는 운전자도 함께 먼저 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차각을 맞춰놓고 오른쪽 레버 끝부분 P 기어를 2번 누르면 터치 스크린에 전진과 후진 버튼이 나옵니다. 일직선으로 이동해 주는 거죠. 참고로 이 거리는 터치 스크린에서 설정한 이동 거리만큼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동 방향을 선택한 후 차에서 내리면 테슬라가 알아서 사이드 미러를 접고 주차를 합니다. 주차가 완료되면 파킹 브레이크를 함과 동시에 잠금 장치도 자동으로 시행됩니다. 와, 정말 똑똑해요. 이번에는 차량 호출을 해볼게요. 차량 호출은 서먼이라고 해요. 이 서먼 기능은 그냥 서먼과 스마트 서먼이 있어요. 먼저 서먼 기능부터 볼까요? 차량 밖에서 키팝이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차를 앞뒤로 운행하는 기능이에요. 차량 밖에서 테슬라 애플리케이션 호출 메뉴의 주차 이동에서 전진이나 후진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서먼 기능으로 차량을 이동할 때 전방의 물체를 감지하면 피해서 이동하기도 한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멀리 떨어져서 제대로 한번 불러볼 거예요. 바로 스마트 서먼 기능입니다. 이 스마트 서먼은 GPS 기반으로 찾아오는 거고요. 애플리케이션으로만 가능해요. 가운데 스마트 호출 아이콘을 눌러서 원하는 위치로 목적지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있는 위치를 목적지로 맞췄습니다. 깜빡이가 켜지면서 주인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오기는 오는데요. GPS 기반이라서 아주 정확하게 오는 건 아니고요. 근처까지 오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오차 범위도 좀 있고요. 불안한 모습이긴 하지만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50m 정도 떨어져서 불러보겠습니다. 여긴 주차장에 차량이 별로 없어서 주차 방지턱을 막 넘어오진 않을지 걱정을 했는데 길을 따라왔어요. 이렇게 스마트 서먼을 사용하다 보니 낮은 화단의 턱 같은 걸 인식할까 궁금해졌어요. 이곳 주차장의 턱이 20에서 25cm 정도로 실제로 보면 굉장히 나지막해요. 주차 방지턱도 사실 그냥 넘어가면 배터리가 있는 차량 하부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과연 화단을 넘어올까요? 돌아올까요? 오! 후진해서 길을 따라옵니다. 혹시나 뒷바퀴에 걸리진 않으려나 했는데 이 낮은 턱을 인식하면서 와요. 정말 똑똑하네요. 지금 영상은 차량이 손상될 수도 있는 위험한 실험이니까 여러분들은 안전한 곳에서 사용하셔야 해요. 이 스마트 서먼 기능은 공용도로 등의 장소에서는 안전사고의 위험 때문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공터나 넓은 주차장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또한 지하 주차장의 경우는 GPS 인식률 문제로 인해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기하고 편리한 기능인 만큼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장애물이 너무 많은 곳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장애물을 피하는 기능은 있지만 테슬라도 전자장비예요. 언제든 센서에 오류가 생길 수 있고 또 사람처럼 여러 가지를 함께 생각할 수 없어서 센서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옆이나 뒷부분에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할 때 요긴하게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NOA, 자동 내비게이션입니다. NOA 기능은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에서만 사용이 되고요.
완벽히 안정적이지 않다는 걸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NOA 기능도 터치스크린에서 설정을 확인하고 사용합니다. 터치스크린의 오토파일럿에서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설정을 눌러봅니다. 옆에 괄호로 베타 버전이라고 되어 있죠? 절대적으로 이 기능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까요. 언제나 주행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조 기능으로 사용하라는 의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주행 때마다 활성화는 내가 테슬라 내비로 경로를 입력할 때마다 알아서 NOA가 작동한다는 거고요. 아래 속도 기반 차선 변경은 차선 변경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변경할지 정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참고로 매드맥스 모드는 내가 설정한 속도보다 조금만 느리면 가만히 있질 못하고 막 추월을 합니다.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으로 설정. 차선 변경 전 승인 대기는 차량이 차선 변경하기 원할 때 승인을 요청하는 겁니다. 운전자는 차선 변경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내비게이션으로 검색을 합니다. 목적지를 검색하고 출발! 지금 현재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오른쪽 스크롤을 위아래로 굴려서 내가 원하는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주행 중 앞차와의 간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앞차와의 간격은 주행 중에만 해당되는 간격이에요. 한 번씩 스티어링 휠을 움직이라는 경고가 뜨면 가볍게 만져주시면 됩니다. 앞차가 느리게 간다 싶으면 알아서 깜빡이도 넣고 추월도 합니다. 실선처럼 차선 변경을 할 수 없는 차선은 빨갛게 표시를 해주면서 도로교통도 잘 지킵니다. 자동 차선 변경은 출발하기 전에 차선 변경 전 승인 대기를 예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운전자가 수락을 해줘야 차선을 변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도에 표시된 대로 가야 할 곳을 알고 들어가 주네요. 저희는 곧 진출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읽지 못해서 수동으로 차선을 변경해 줬습니다. 이렇게 100% 내비게이션대로 가는 건 아니라서 수동으로 차선을 바꿔주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 사용할 때는 다소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안전에 항상 유의하면서 좀 더 익숙해지면 나의 운전 도우미가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장거리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운전자의 피로도를 줄여주기 때문에 모 테슬라 유저분께서는 NOA형 좌석 설정도 따로 하신다고 합니다. 조금은 릴렉스하게요. 오늘 자동 차선 변경, 자동 주차, 차량 호출,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까지 테슬라를 제대로 타볼 수 있는 FSD 기능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비록 이 기능들이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늘 그래왔듯이 테슬라는 계속해서 보완되고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의 FSD 사용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세요. 안녕!